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2단원 조합입니다. 자, 1단원에서 배우셨던 순열 그리고 2단원에서 다루시게 되는 조화,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1학년 때 경우의 수라고 하면서 다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쌤 저는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쌤 이거 배운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거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학년 내용부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런 다음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다뤄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어쨌든 수업을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뭔가 깨우침이 없다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파트가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바라보실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순열을 써야 되냐, 조합을 써야 되냐,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 문제를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 주시고 문제를 끌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될 거냐?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을 한 걸음 물러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의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거고, 그래야 문제가 이해가 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공식을 어떤 식으로, 이런 접근은 정말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시는데 독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려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반복돼서 익숙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 상황이 저 상황이고 저 상황이 요 상황이 되면서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되면서 결국 유형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열을 배우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후보가 5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5명의 후보에서 반장을 1명 뽑겠다, 부반장을 1명 뽑겠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냐라는 것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반장 1명 누구 뽑지 고민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고민의 가지수가 5가지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1명을 제외한 남은 4명 중에서 부반장을 뽑을 건데 그 4명 중에서 누구를 뽑지 고민의 가지수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왜? 반장 1명 뽑고 부반장을 1명 다 뽑아야, 부반장까지 뽑아야 비로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곱해 나가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1학년 때 다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순열의 기호를 사용을 하여 OP2라고 썼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OP2는 5 곱하기 4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거는 중학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호의 뜻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의미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서로 다른 5명이 있다. 그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그리고 뽑은 다음에 뭘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순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이라는 건 뭐였었느냐라는 건데, 대표 2명을 뽑는다는 거죠.
지금 대표 2명 뽑는 게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반장 1명 뽑고 부반장을 1명 뽑는데 A를 뽑고 B를 뽑았어. 이것과 B를 뽑고 A를 뽑았어.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 뽑고 B를 뽑았다는 것은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된다는 거죠. B를 뽑고 A를 뽑았다는 것은 B가 반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쩌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야. 이분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혹은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자, 뭐냐? 상상을 하라는 거지.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됐어. 그러면 A가 반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B는 부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상황과 B가 반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됐을 때 펼쳐질 상황, 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따라서 이 2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니 A를 뽑고 B를 뽑은 것과 B를 뽑고 A를 뽑은 것, 그러니까 뽑는 순서의 의미가 중요해진다가 되겠고요. 순서의 의미를 살리는 게 이제 순열이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순서를 조지는 게 조합이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순서를 살리는 게 순열, 순서를 조지는 게 조합. 다시 한 번 더. 순서를 살리는 게 순열, 순서를 조지는 게 조합. 다시 한 번 더. 순서를 살리는 게 순열, 순서를 조지는 게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 2명을 뽑는데 일단 1명을 뽑아야 되겠죠. 5명 중에서. 누굴 뽑을까 고민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1명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또 1명을 뽑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다 뽑았다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A를 뽑고 B를 뽑은 것과 B를 뽑고 A를 뽑았을 때에 상황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뽑든 결국은 대표로서 2명이 뽑힌 거기 때문에 이 대표랑 이 대표가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대표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대표야. 그럼 대표라고 한다라면은 2명이 하는 역할은 같을 거가 되겠죠. 그래서 A 뽑고 B를 뽑았을 때 A, B가 하는 역할과 B를 뽑고 A를 뽑았을 때 A, B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2가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1가지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니까 2가지 줄 세우는 경우를 지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조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조합의 수, 기호를 사용을 해서 OCE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썼으니까 이제 알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거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 거,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 거, 순서는 조져버린 거고 순서는 고려하지 않은 거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 거. 그런데 여기 분자를 보시게 되면 5 곱하기 4, 근데 5 곱하기 4는 OP2잖아요. 그래서 OCE와 OPE는 다음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수의 연산으로만 보시면 절대로 여기서 가져가실 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얘들이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뽑은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OP2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지워준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OP2는 넘겨서 OCE 곱하기 2. 여기서 2는 좀 더 정확하게는 2 팩토리얼로 써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2 팩이 결국은 계산해 보시면 2가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2와 2 팩이 갖는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보다는 2 팩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OP2라는 게 이거잖아.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게 OP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에서 그 뽑은 2명을 줄 세우는 것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열을 배우고 나서 조합을 배우고 나서 니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 문제인가요? 순열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거죠. 왜? 조합 문제를 순열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라고 하는 것을 굳이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걸 줄 세운 다음에 그 줄 세우는 걸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 순서는 조져버리는 조합으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순열 문제야.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 뽑은 2명을 줄 세우기까지 하라는 건데 그거를 상황을 더 찢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뽑은 2명 줄 세우는 거를 추가로 곱해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하나의 상황, 두 가지 상황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조합 문제는 조합으로 풀죠. 근데 순열 문제는 조합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얘가 품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잖아. 뽑은 다음에 썩는 거, 줄 세우는 거.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쌤이랑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 보면은 순열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순열 문제를 상황을 더 세분화하는 거죠. 문제에서 뭔가 상황을 딱 제시했어. 그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크게 나누어서 풀어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각각의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해내서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상황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나는 힘들어. 그래서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하신 다음에 문제를 끌고 가는 다음에 풀이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풀 거다라는 거야. 왜? 난 그게 편해. 그럼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어차피 니들이 나한테 배울 거기 때문에 니들이 나의 풀이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니들도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느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이런 뜻 저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 순서를 살릴 거냐 순서를 조질 거냐.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결국은 순열은 조합에다가 순서를 붙여주면 되고 조합은 순열에다가 순서를 지워주면 된다. 결국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조져버리고 알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뽑기만 하는 것이 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의 기호를 이렇게 NCR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NCR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거다. 근데 순열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그 알개를 줄 세우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 알개 줄 세우는 경우를 지워버리게 된다면 조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NPR에서도 공식이 있었어요. NPR 뭐였었냐면은 앞에 거 팩 나누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언제 사용한다 그랬었냐면은 증명을 할 때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관계식을 증명을 하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
학교 시험에서 증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교라면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셨다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도를 나가시면서 증명하는 것을 겁나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셔. 아,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시면 이제 그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선생님께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쌤, 이런 증명 시험에 나올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안 나와. 그럼 이제 버려버리시면 되는 거고, 글쎄 나올 수도 있겠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하시면 이제 모르니까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R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NCR이 NPR을 R팩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NPR이 앞에 거 팩,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번분수 계산하셔서 결국은 앞에 거 팩,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뒤에 거 팩,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에 거 팩, 뒤에 거 팩,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앞에 거 팩, 뒤에 거 팩, 앞에 거 빼서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다시 한 번 더. NCR은 앞에 거 팩,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이렇게 되겠고요. NPR은 그렇고요. NCR은 앞에 거 팩, 뒤에 거 팩,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신다라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냥 외우는 거다가 되겠고요. 이것을 외워서 어디다 써먹냐? 증명할 때 써먹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추가로 이제 순열의 수가, 조합의 수가 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지 않느냐라고 하진 않을게요. 설명합니다. NC0입니다. 이제 R에다가 0을 넣어서 물론 계산하셔도 되겠죠. 그때 이제 조심하실 거는 0팩. 0팩은 0이 아니라 1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식으로 끌어내지 말고 의미를 알라고. 이걸 해석해봐. 그냥 NC0에서 끝내지 말고 NC0이 뭐냐라는 거죠.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0개를 뽑는다. 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황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점에 갔어. 분식점 가면 이제 떡볶이도 있고 순대도 있고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메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메뉴가 이제 4개가 있어. 그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메뉴 중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라는 거지. 그럼 무슨 상황일 거야? 배부른 상황이지. 그러니까 주인 친구랑 이제 분식점을 가서 친구가 막 메뉴를 고르면서 나한테 물어봐. 야, 너 뭐 먹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나 배불러.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 나의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NC에는 뭐냐? 겁나 배고파.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저거 4개 다 주세요.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한 가지다라는 거죠. 만약에 4개의 메뉴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돼. 뭐 돈이 그거밖에 없다라던가. 그러면 4개 중에서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4시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너 너무 배고픈데 돈은 3개 주문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떤 걸 3개 고를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4개 중에서 뭐를 1개를 빼버릴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계산 결과, 이것의 계산 결과가 어차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계산해봤더니 같다. 여기서 끝내시면 진짜 안 되는 거고, 상황 이해를 하시라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고. 선생님,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없는 상황도 만들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겠니? 니들이 우리 그 탐구 과목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이것이라면은, 물화생지 있잖아. 그 4개 중에서
뭐 내신에서 뭐 3개를 골라야 된대. 그럼 그때 그 3개 뭘 고르지? 뭐 이런 상황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 뭐 분식점 가서 메뉴가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뭘 3개 고르지? 이런 상황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과 4개를 골라야 된다는 것은 1개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제외할 한 가지를 고르는 상황은 결국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경우의 수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공식이 다음이다라는 거고, 다른 공식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다음 공식은 조합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막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10C3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10C3이지. 근데 만약에 10C7이 주어졌어. 그러면 10C3은 10C7은 10C3과 같기 때문에 10C7이 주어지면 10C3으로 바꾸어 문제를 풀 필요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10C3으로 주어지면 이걸 굳이 10C7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짓거리를 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열과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열과 조합의 관계다라는 거죠. 순열과 조합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헛짓거리다. 그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조합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순열 문제인가요?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순열을 풀고 싶으면 순열을 푸는 거고 조합으로 풀고 싶으면 조합으로 푼다라는 거야. 순열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왜? 다음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수식의 관계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NP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게 여기까지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게 얘가 갖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결국은 순열이 된다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습이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니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조나누기예요, 조나누기. 자, 서로 다른 6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3개조로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이거 뭐 무조건 3개조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뭐 4개조로 나눌 수도 있고 2개조로 나눌 수도 있는데, 뭐 3개조가 가장 뭐 문제 내기에도 깔끔하고, 2개조는 너무 적고 4개조를 하기에는 또 너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3개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되 무조건 3개조인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6개를 3개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냐? 1개, 2개, 3개. 요렇게 6개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1개, 1개, 4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2개, 2개, 2개.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개, 2개, 3개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1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 뭐 그냥 6시1이죠. 6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겁니다.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냐면 5개가 남았겠죠. 그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3개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뭐 3C3 할 것도 없어요. 굳이 경우의 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거, 그럼 니들 한 조 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개라고 하셔도 되겠고 6명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6명을 뭐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려고 하는데 한 조에는 1명을, 또 다른 조에는 2명을, 또 다른 조에는 3명을 배정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이 6 곱하기 10 곱하기 1이 되니까
60까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 명 한 명 4명으로 조 나누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6명 중에서 한 명 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한 명으로 둘까? 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60일이다라는 거죠. 야, 너 그래, 너 한 조 해. 제가요? 저 혼자인가요? 너 혼자 해. 뭐 이런 상황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럼 5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1명짜리 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또 1명으로 조를 짤까? 그래, 너 해. 이게 5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거다라는 거죠. OC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을 거야? 와, 우리 다 같은 조야.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야, 니들 다 같은 조야. 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와, 우리 다 같은 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4명 중에서 4명을 전부 다 고르는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30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누기 2팩이 들어가서 15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쌤, 나누기 2팩은 왜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명이 있는데, 한 명, 4명으로, 뽑으려고 해. 조를 나누려고 해. 자, 6명 중에 1명, 누구 뽑을까? 아무나 뽑아봐봐. 뭐라고? A 뽑아볼까? A. 그래, 너 한 조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5명. A를 제외한 남은 5명 중에 1명을 또 뽑아야 되고, 그쵸? 자, 누구 뽑을까? 자, 얘기해봐. 그래? 오케이. B. 그럼 자동으로 남아있는 C, D, E, F가 한 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요런 게 이 30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다가 되겠죠. 자, 근데 봐봐. 니들이 이렇게 뽑았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 처음에 1명을 누굴 뽑을까? 처음 1명을 B로 뽑을까? 그럼 이제 또 1명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럼 B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5명 중에서, 누구 1명을 뽑지? A를 뽑아볼까? 그럼 남아있는 C, D, E, F가 한 조가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이 30가지에는 얘도 한 가지로 새알리고 얘도 한 가지로 새알려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봐. 결국은 A가 지 혼자, B가 지 혼자, 그리고 C, D, E, F가 한 조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되겠죠. 결국은 B가 지 혼자, A가 지 혼자, C, D, E, F가 한 조로 만들어내고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명씩 뽑은 것에 순서 줄 세우기를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누기 2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를 나눠봤자 이게 조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2개 줄 세우는 경우를 지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나누기 2팩이 들어간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 2명으로 조 나누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6명이 있죠 또. 누구 2명을 한 조로 잡을까? 누가 좀 친한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2명을 뽑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6명 중에서. 야, 그래, 니들 둘이 한 조 해? 막 좋아할 수도 있고, 막 둘이 막 엄청 싸웠어.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쵸? 뽑았어, 어쨌든. 야, 니들 저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내 앞에 이제 누가 있을 거야? 4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고민을 하겠죠. 또 4명 중에 또 누구를 또 한 조로 만들지? 뭐 고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야, 너, 저쪽으로 가 있어. 또 한 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아있을 거냐면 2명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뭐 굳이 고민을 한다라면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 고민이야, 그게. 야, 그냥 니들 남아있는 니들 한 조야? 그냥 1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 6C는 15가 될 거고 4C는 6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6 곱하기 1인 거니까 90이 되는데 이 문제는 2명,
두 명으로 이번에는 다 똑같아. 위에서는 한 명. 요것만 같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줄 세우는 거 2팩만 나눠줬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세 조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세 개의 순서 줄 세우기인 3팩으로 나누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15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6명 A, B, C, D, F가 있는데 두 명을 한 조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을 누구를 한 조로 잡을까 고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구 하지? A랑 B랑 할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A, B를 뽑을 거냐, B, A를 뽑을 거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가 들어가는 거죠. 뽑으면서 줄 세우기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A, B를 뽑는 것과 B, A를 뽑는 것이 다르다라면은 P가 들어갔겠지만 우리는 그냥 어쨌든 2명을 뽑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명이 순서가 고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A, B를 뽑든 B, A를 뽑든 하나의 상황이다라는 건 니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남은 4명 C, D, E, F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지? 이 고민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4명 중에서 2명을 누굴 뽑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거고요. 누굴 뽑을까? C랑 D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안 생긴다는 거죠. EF 그냥 한 조로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이 90가지 안에 요게 한 가지로 들어가 있다가 되겠죠. 또 다른 경우 A 뽑고 C 뽑고 B 뽑고 D 뽑고 E 뽑고 F 뽑고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은 같은 상황이냐 다른 상황이냐? 분명히 다른 상황이에요. 조가 달라졌잖아. 얘는 AB가 같은 조고 얘는 AC가 같은 조야.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한 가지로 세알려야 되고 얘도 한 가지로 세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도 같이 들어가 있냐면 처음에 뽑을 때 C랑 D를 뽑은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뽑을 때 A랑 B를 뽑은 거고 그 다음 뽑을 때 E랑 F를 뽑았다가 되겠죠. 이 90가지에는 얘도 한 가지로 세알려져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결국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AB가 한 조를 이루고 있을 거고 CD가 한 조를 이루고 있을 거고 EF가 한 조를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거고 얘는 CD가 한 조를 이루고 있고 AB가 한 조를 이루고 있고 EF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같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뭐부터 불러줬느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하나의 상황을 그냥 이걸 보면서도 AB가 한 조고 CD가 한 조고 EF가 한 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의 상황을 EF가 한 조고 CD가 한 조고 AB가 한 조야 라고 불러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얘를 다른 것으로 이 90까지는 그걸 다른 걸로 본 거고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줄 세우는 경우를 지워줘야 되니 나누기 3팩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조나누기에서 나누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 명을 뽑으래. 누구 뽑을까? 뭐 A를 뽑았어. 2명을 뽑으래. 누구 뽑을까? B, C를 뽑았어. 자, 남은 3명은 다 같은 조야. D, F. 자리를 바꿔가면서 얘랑 똑같은 상황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괄호에서 여기다가 1개,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3개를 집어넣는데 이거 말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말고 얘는 아닌데 얘랑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누기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60까지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15가지 조나누기에서 몇 명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같은
같은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기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누기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줄 세우는 것을 지워 주셔야 되냐에 따라서 나누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좀 이해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플러스라고 해서 세 사람에게 P개, Q개, R개씩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 분배는 다음과 같다가 되면서 위에 각각의 경우에서 곱하기 3팩을 하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건데, 그냥 뭐 얘는 두고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명이 알고 봤더니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정류장이 3개가 있어. 그래서 이 6명이 이 세 정류장에 적절히 내릴 거야. 여기서 뭐 그냥 지나쳐가는 정류장은 없고요. 적어도 한 명은 내리겠죠. 그랬을 때 그 내리는 방법의 수에 대한 분배의 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버스가 가면서 누구 내리고 누구 내릴까, 이거를 막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에 누군가가 내릴 건데, 그것들은 이 6명 중에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거나 뭐 그렇게 내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스 안에서 정류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시골 버스야, 시골 버스. 어디서 왔디요? 뭐 이런 거죠. 어디서 왔슝? 나 저기서 왔슝. 아이고, 요즘 거기는 어떠슝?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면서, 아유, 이번에 이 할머니는 나랑 같은 동네에 살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류장에 내리게 되는 사람들을 이미 여기서 다 조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정류장엔 1명 내리고, 이 정류장엔 2명 내리고, 이 정류장엔 3명 내린다라면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정류장에서 1명 내리고, 이 정류장에서 1명 내리고, 이 정류장에서 4명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4명이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1명이 내리고, 여기서 1명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내리는 4명, 1명은 이 버스 안에서 정해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나누기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 1명인 사람이 어디서 내릴 거냐, 2명인 사람이 어디서 내릴 거냐, 3명인 사람이 어디서 내릴 거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따라 붙는다가 되겠죠. 그때 얘들을 이 정류소와 연결시키면서 순서 세우기가 들어간다가 되겠죠. 1, 2, 3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1명, 여기서 2명, 여기서 3명 내린다는 거고, 1, 3, 2라고 쓰면 요 정류장에서 1명 내리고, 요 정류장에서는 3명 내리고, 이 정류장에서는 2명이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로 우리가 쪼갰잖아요. 3개의 조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3개의 정류장이 내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이제 순열을 이용을 해서 순서 줄 세우기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팩이 추가로 사건이 더 들어간 거잖아. 하나의 스토리에 추가 스토리가 들어간 거고, 그 스토리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릴 정류장을 고르게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럼 결국은 내리는 조와 정류장 사이에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또 뭘로 보실 수도 있냐면 집합이 있어. 그리고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 F다라는 거고요. 공역이 있고 그 공역에 뭐 원소들이 뭐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원소들이 정류장인 거지. 그랬을 때 치역이 요거 3개여야 된대. 그럼 얘들이 이것들 중에 뭐 1개가 선택을 하든 2개가 선택을 하든 뭐 3개가 선택을 하든 어쨌든 선택이 끝나고 나면 그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이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
그 대응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되는 풀이법과 이 문제에 대응되는 풀이법이 같음을 그냥 단순하게 이거 풀어봤더니 그 계산 결과랑 이거 풀어봤더니 그 계산 결과랑 그 과정이랑 같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그 대응 관계와 다음 버스 내리는 대응 관계가 결국은 같은 상황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상황을 바꾸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는 이 6명이 버스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이 6명이 3개 층에서 나누어 내린대. 이것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1층에서 내릴 사람, 2층에서 내릴 사람, 3층에서 내릴 사람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일단 같이 내릴 사람부터 나누기를 해놓는다라는 거죠. 요렇게 같이 내릴 거고 요렇게 같이 내릴 거고 요렇게 같이 내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층에서 내릴 건가요? 2층에서 내릴 건가요? 3층에서 내릴 건가요? 3가지 중에 선택해 보세요. 저 2층이요. 그럼 당신네는 뭐 1층이요. 당신네는 뭐 3층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 추가로 3팩에 해당되는 줄세우기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에 좀 더 내용을 덧붙여서 상황을 덧붙여서 상황을 더 길게 문제를 더 길게 만들어냈을 때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조합을 이용을 해서 조나누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그냥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이에요. 자,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몇 명 있는데? 6명. 그중에 몇 명을 뽑으래? 2명. 뽑을 때 순서 고려하래? 그런 말은 없어. 그냥 뽑기만 하래. 그러면 그냥 6시 2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자,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사건은 언제 종료되냐면 총 4명의 위원을 뽑아야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자, 2명을 더 뽑아야 되겠네요. 여자 2명을 더 뽑아야 되겠어요. 몇 명 중에서? 여자 4명 중에서. 4명의 여자 중에서 2명의 여자를 뽑아주시게 되면 비로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곱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자, 6시 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고요. 4시 2는 6이죠. 자, 이런 자주 쓰이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90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입니다.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면접관이야. 이거 또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면접관이야. 자,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앞에 10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4명이야. 나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 자, 누굴 뽑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서류도 막 보면서. 근데 문 열고 누가 들어와. 그러면서 내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은 뽑으시랍니다. 누가? 위에서. 뭐 이런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뭐 해? 뽑아야지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안 뽑으면 나 잘릴 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그 2명을 고르는데 나의 고민이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냥 2명 뽑았어. 그냥 당신 뽑혔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의 고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겠죠. 남아있는 8명 중에서 내가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특정 2명은 누가 뽑으래? 문제가 뽑으라잖아. 문제가 뽑으라잖아. 그럼 걷다 대고 내가 뭐 어떻게 해? 선생님 그럼 그 특정 2명이 누군데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문제가 알아서 정해주겠죠. 그것도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야. 특정하다잖아. 문제에서 특정하다잖아. 그 특정한 거 누구만 알겠어? 얘는 알겠지. 나는 몰라도 얘는 알겠지.
그래? 그럼 그 특정한 2명 네가 알아서 빼가. 나 그거 고민 안 할게. 그럼 어떻게든 2명은 빼갈 거고, 그러면 어쨌든 8명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고민은 그 8명 중에서 2명을 누굴 뽑을까? 그 고민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87에 56 나누기 2니까 28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여자가 적어도 1명은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자가 적어도 1명은 포함이 돼야 된대요. 총 4명을 뽑는데 그 4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여자여야 된다라는 말은 여자 1명일 때 남자 3명 이렇게 뽑아도 되고, 여자 2명 뽑고 남자 2명 뽑아도 되고, 여자 3명 뽑고 남자 1명 뽑아도 되고, 여자 4명 다 뽑고 남자는 1명도 안 뽑아도 된다. 지금 이 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죠. 적어도 1명을 뽑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럼 정말 어쩌라고가 돼버려. 문제 못 푼다는 얘기죠.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구해봐라.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1명, 남자 3명인 경우 구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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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주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더해 주시겠죠.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사건이 다 뜯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요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다가 되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4개 다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구하냐? 너무 많지 않느냐? 차라리 여자 0명, 남자 4명. 자,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음의 경우들이 되겠죠. 이거 말고 4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다음의 경우들을 구하라고 하니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문제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을 구해서 빼버리시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끌고 가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이걸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는 결국은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그 중에서 남자 4명을 뽑는, 그러니까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요 경우 빼고 다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빼서 이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C4는 10, 9, 8, 7, 4, 3, 2, 1이죠. 그러면 210 되겠고요. 6C4는 이대로 푸셔도 되겠지만 6C2로 바꾸실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10C6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는 안 되죠. 6C2는 15가 되니까 빼서 195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좀 더 좋으려면 진짜 얘를 구해, 그리고 다 더해. 그랬을 때 정말로 195가 나오는지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있다랍니다. 다음으로 답하여라. 괄호 1번입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친구들이 있어. 뽑는다고? 줄 세운다고? 이거 순열이네? 그럼 남학생 3명? 남학생은 6명 있었는데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지. 근데 일렬로에 꽂힌 거야. 그러면 P야.
여학생 4명이 있고 2명을 뽑는데 일렬로에 꽂힌 거야. 그래서 P야.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쌤요 답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 이거는 3명, 남학생 3명 줄 세우는 것만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여학생 2명만 줄 세우는 게 들어가 있죠. 근데 결국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총 5명을 뽑아서 5명 줄 세우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자리 바꾸고 여자들끼리만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섞어서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뽑으면서 줄 세우고 뽑으면서 줄 세우면은 전체 줄 세우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잘라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일단 3명 뽑아. 뽑는 거에 집중해.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에 집중해. 야야야, 니들 일로 와. 여자애들 4명, 니들 2명 일로 와. 나머지 가. 그럼 여기까지 뭐야? 뽑기만 한 거죠. 이제 내 앞에 몇 명이 있어? 5명이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몇 명을? 5명을. 5명 줄 세우는 게 5팩이죠. 뽑고 줄 세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C3은 20이죠. 6C3은 6, 5, 4. 6, 5, 4. 20 맞지? 그 다음에 4C는 6이죠. 그 다음에 5팩은 120이죠.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120, 요것도 120. 그러면 14,40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원형 식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어렵게 느껴지실 거다라는 거거든. 왜? 뽑는 것도 이제 배웠는데 그 뽑은 애들을 원탁에 또 줄을 세우래. 앉히래. 원순열. 뽑으면서 원순열에 뽑으면서 어떻게 앉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렵다가 돼버리는 거지. 어렵잖아.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는 순열은 거의 안 쓸 거라고. 대부분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라고. 왜? 더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왜? 난 머리가 나빠. 니들이야 물론 뽑으면서 원탁에 앉히는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니들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뽑는 것 따로, 앉히는 것 따로 더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원탁에 앉히던가 뭘 하던가 아직 관심도 없고 난 그냥 일단 남학생 2명 뽑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6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다는 거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 몇 명이 있을 거야? 4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건 이제 걱정하자라는 거지. 자,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4-1팩 하셔도 되겠고 4팩 나누기 4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3팩이다라는 거죠. 자, 6C는 15가 될 거고 4C는 6이 될 거고 3팩은 6이죠. 그래서 90 곱하기 6이니까 9에 540까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 계속 진행합니다. 조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그쵸? 뭐부터 할 거냐면은 괄호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괄호 2번을 아까 한 거거든. 자, 7명의 학생을 2명, 3명으로 조 나누기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2명, 여기에 들어갈 2명, 여기에 들어갈 3명을 한번 골라보자. 7명 중에서 누구를 2명 집어넣을까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때 A, B 집어넣을까, B, A를 집어넣을까? 이 고민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컨비네이션이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갔어. 남은 이제 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5명 중에서 또 누구를 2명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2명 들어갔어. 몇 명 남아? 3명 남잖아. 굳이 그냥 이걸 3C3 할 게 아니라 그냥 1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냥 니들 다 거기 있어. 한 가지 선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쓴다라면 이제 3C3이다라는 거죠. 3명 중에서 3명을 골라. 집어넣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누기 얼마 해야 되겠어요? 나누기 2팩. 여기 들어가 있는 2명과 여기 들어가 있는 2명이 자리가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A, B
CD, E, F, G 들어가 있는 것과 CD, A, B, E, F, G는 결국 같은 상황이다. 부른 거. 자, A랑 B 나와. 거의 니들 한죠. CD 나와. 니들 한죠. 야, 남아있는 니들 3명, 니들 한줘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야, CD 나와. 니들 한줘. 야, AB 나와. 니들 한줘. CD, 니들 또 한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결국 같은 상황이다.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2팩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면서 76에 42 나누기 2니까 21이고요. 요거는 10이 될 거고요. 요건 1이죠. 그래서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이 210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A팀이고 B팀이고 C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B가 한조긴 한조인데 A조가 되는 거고요. CD가 한조긴 한조인데 B조가 되는 거죠. 얘가 C조가 되는 거고.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이 AB가 같은 조인 것은 똑같아요. CD가 같은 조인 것도 똑같고요. EFG가 같은 조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야, A조 일로 와봐 라고 하면 누가 올 거냐면 AB가 쫄쫄쫄쫄 올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야, A조 일로 와봐 라고 하면 이번엔 CD가 쫄쫄쫄쫄 올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의 이름을 주어져 부여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면 조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줄 세우기를 약간 지웠잖아요. 이걸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AB가 여기 있고 CD가 여기 있는 것과 CD가 여기 있고 AB가 여기 있는 것이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나누기 2를 했어야 되겠죠? 나누기 2를 해서 괄호 2번의 답이 105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 2를 안 한 210이 괄호 1번의 답이 된다라는 거. 괄호 1번은 조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를 두 개 줄 세우는 것을 지우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조 이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A, B, CD랑 CD, AB랑 결국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줄 세우는 거를 지워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 줄 세우기 2팩으로 나누어서 105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4번입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함수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B 집합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치역이 공역과 같은 것. 지금 공역이 지금 3개잖아. 그럼 치역은? 이거 치역도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역과 치역은 차이가 뭐냐? 공역은 그냥 Y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를 공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여기 있는 X들이 선택을 했을 때 선택받은 Y들만 따로 모은 게 치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A, B, C가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상황이어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A, B, C가 어쨌든 여기에서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제 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기에는 이제 내용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선택을 했을 때 얘들이 다 선택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4개가 한 개, 2개로 찢어져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3개가 다 선택을 받으려면 이 중에 하나는 가야 될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또 가야 될 거고 남아있는 애가 또 가야 될 거고, 그럼 또 남아있는 애는 어쨌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들 중에는 2명한테 화살표를 받은 애가 있을 거고
한 명한테 화살표 받고 한 명한테 화살표를 받았을 거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 개의 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세 개의 조가 한 명 한 명 두 명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 나누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버스랑 똑같은 거야. 정류소 세 개가 있고 그 버스 안에 네 명이 타고 있는데 어디서 왔슝? 나도 거기 가는데. 우리 같이 내립시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세 개의 층에서 내릴 건데 네 명이 타고 있어. 몇 층 사시나요? 저 몇 층 삽니다. 옆집 사시네. 같이 내리시죠. 뭐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안에서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두 명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줄 거고, 남은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줄 거고, 남은 두 개는 하나로 묶어버리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 줄 세우는 나누기 2팩이 들어가줘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짝대기를 그은 게 아니야. 여기 안에서 세 개의 조로 일단 나눠 놓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나누기 2니까 6가지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6가지를 6가지 중에 뭐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 두 명,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으로 지금 조 나누기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 2가 A, B, C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뭐를 선택할 것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가라. 그럼 이제 3이라는 놈은 그거 빼고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갈 거고 얘는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걸 선택을 해줘야 이 세 가지들이 모두 선택을 받게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3팩, 3개 줄 세우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6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문제가 버스에서 할머니들이 정류소에 내리는 방법과 같은 문제다라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3개의 층에서 나누어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내리는 것 누가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 것이냐를 한 번에 처리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같이 내릴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럼 니들은 어디서 내릴 거야? 니들은 어디서 내릴 거야? 대응은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5번 대진표 짝입니다. 자, 뭐 축구 시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농구 시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체육 대회 하면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결승전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일단 이게 대진표 짜기의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진표 짜기는 일단 기본 유형화가 들어간다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또 상황극을 해서 또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그냥 무작정 대진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라고. A, B, C, D, E 5개의 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반의 대표들이 나와서 상자에 적혀 있는 숫자 1, 2, 3, 5. 그러니까 1번 뽑으면 저기 가는 거고 2번 뽑으면 저기 가는 거고 5번 뽑으면 여기 가는 거야. 그랬을 때 5명의 대표들이 나와서 손을 넣어서 막 뽑고 있을 거 아니야. 자, 니들 반이 A반이야. 그래서 A반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손을 넣었어. 아무 생각 없이 뽑을 거야? 아무 기대도 없어? 뭔가 간절함이 없냐? 있어야 되는데. 아우, 새끼 저거 1번 만약에 저거 1번이나 3번, 2번이나 3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뽑기만 해봐. 다리 뭉개를 분질러 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 보낼 거 아니야. 제발 4번, 5번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뽑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일단 결승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조 나누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종이 카드 중에서 2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A랑 B가 여기에 왔어. 이때 A랑 B가 오는 거랑 B랑 A가 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A랑 B가 맞붙는 거는 달라질 게 없잖아. 그치? 그냥 C야, C야, C. O, C, E. 5개 중에서 2가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C랑 D랑 E가 올 건데 얘들은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 선생님 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또 어딜 들어가고 싶어질 거냐면은 여기에 또 들어가고 싶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또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죠. 저기 있는 3개 중에서 1개를 골라주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그러니까 요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요 자리들을 고르는 경우랑 요걸 고르는 경우랑 결국은 나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제발 뽑아라 라는 것과 이거 2개는 뽑지 마 라는 것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3C1을 쓴다라면 제발 요걸 뽑아야 될 텐데 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3C2를 쓴다라는 거는 이거 2개를 뽑아야 될 텐데가 아니라 저건 2개는 뽑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3C1을 쓰냐 3C2를 쓰냐가 결국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우의 수도 3C1로 쓰시든 3C2로 쓰시든 어차피 3으로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진표 나누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10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총 3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결승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팀 중에서 3팀을 고른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3팀과 여기에 들어갈 3팀. 근데 여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상황이 일단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나누기 2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 6팀 중에서 3팀을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남아있는 3팀 중에서 3팀을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근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생략을 하세요. 지금은 의미를 다 하나하나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려가지만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니들 문제 풀어주고 할 때는 이런 건 생략해버릴 거야. 어쨌든 6팀 중에서 3팀은 여기다가 놓고 3팀은 여기다가 뒀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3팀 들어가고 A, B, C 들어가고 D, E, F 들어가는 거랑 D, E, F 들어가고 A, B, C 들어가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 똑같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2팀 줄 세우는 거 2팩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A, B, C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서로 어디 가고 싶어 할 거야? 여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 3팀 중에서 한 팀을 골라줘야지. 어떤 팀? 저기 안에 들어갈 팀. 또는 3팀 중에서 2팀을 골라도 괜찮지. 어떤 팀? 여기 말고 여기에 들어갈 팀을 골라도 되겠죠. 같은 상황인 것을 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팀 중에서 2팀을 골랐어. 여기에 들어갈 2팀을 고른 거죠. 그럼 남은 한 팀은 오예 하면서 여기 들어가게 될 거야. 그동안에 D, E, F는 그냥 들어가 있을 거야? 아니지. 막 서로 여기 들어가겠다고 막 다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기다려.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기 있는 D, F 세 팀 중에서 어떤 팀을 골라서 요 명당 자리에 줄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고, 남은 골랐어. 남은 2팀은 어떻게 할 거야?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들어가겠지. 이때 뭐 지들 여기 들어가겠다, 막 여기 들어갔다가 막 다툴 거야? 아닐 거거든. 그냥 알아서 들어갈 거야. 굳이 따진다라면 이제 EC인데 굳이 써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C3 20이고요. 요건 1이죠. 나누기 2니까. 그 다음에 3이고요. 3입니다. 그래서 총 90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토너먼트에서 이제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결승을 기준으로 일단 나눈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 진영에 들어갈 팀을 골라줘야 되겠고, 오른쪽 진영에 들어갈 팀을 골라줘야 될 텐데, 만약에 양쪽 들어간 진영에 팀의 수가 같다라면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경우랑 이 경우랑 같은 경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팩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양쪽 진영에서 들어가는 인원수가 다르다라면 요거 이제 나누기 2팩을 안 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얘들은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내가 굳이 자리를 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 대상이 없다가 되지만 여기서는 세 팀이 서로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니 그것도 내가 정해줘야 된다. 고민을 해줘야 된다. 세 팀 중에서 어떤 팀 한 팀을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해도 되고 세 팀 중에서 어떤 팀 두 팀을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이냐를 고민해도 된다.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의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거거든요. 자, 조금 새로운 내용을 들어갑니다. 그 전에 내가 니들한테 질문 하나 하자. 사과가 있고요. 배가 있고요. 복숭아가 있어요. 이 중에 두 개를 고르래. 니들은 뭘 고를 거니? 뭐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쌤, 저는 사과랑 배랑 먹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쌤, 저는 배랑 복숭아가 좋습니다. 저는 사과랑 복숭아가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는 복숭아가 겁나 좋아. 그래서 나는 복숭아만 2개 고를 거야. 라고 했을 때 니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쌤, 같은 거 2개 뽑아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말씀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네 맘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2개 뽑아가면 난 억울하지 않느냐. 나한테도 처음부터 알려줬다라면 사과만 2개 뽑는다던가 배만 2개 뽑는다던가 그렇게 했을 텐데. 자, 세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통 우리가 2개 뽑으라고 하면은 니들이 생각한 게 맞아.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게 일반적이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뽑은 것처럼 뽑으려면 문제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말을 이제 붙여줄 거예요. 자, 뽑긴 뽑는데 중복 허용해서 뽑는다. 뽑긴 뽑는 거니까 조합이죠. 근데 중복 허용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중복 조합 기호 H를 사용할 거고요. 3가지 중에서 2개를 뽑았죠. 근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았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3H2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사과를 뽑는 걸 1번으로, 배를 뽑는 걸 2번으로, 복숭아 뽑는 거는 3번으로 한번 볼게요. 자, 1 뽑을 수 있겠죠? 이거는 사과 2개 뽑았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 2 뽑을 수도 있을 거고요. 1, 3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1을 뽑는 거는 1, 2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쌤, 저는 사과랑 배요. 아니야. 생각을 바꿀래요. 쌤, 저는 배랑 사과 먹을래요. 때려야지. 이해가 돼요? 쌤, 저는 사과랑 배를 먹겠습니다. 사과랑 배? 아니야. 쌤, 저 바꿀래요. 쌤, 저 배랑 사과 먹을래요.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1을 쓰는 건 안 된다. 2. 그러니까 배 먹고 배 먹겠다는 거지. 그 다음 배 먹고 복숭아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복숭아 먹고 복숭아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3H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거 나오면 계속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냐. 다 쓴 다음에 새알릴 거냐. 너무 빡세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1씩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2가 되고 얘는 1,3이 되고 얘는 1,4가 되고 얘는 2,3이 되고 얘는 2,4가 되고 얘는 3,4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 2, 3, 4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개를 뽑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순서를 고려했다라면 1, 2도 있어야 되지만 2, 1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2, 1은 없잖아. 그럼 1, 2와 2, 1을 같은 걸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놨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조합이다가 되겠고요.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조합이냐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이다.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H2는 4C2로 바꾸어 6가지다 라고 쓰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3H2를 어떻게 4C2로 바꾸었느냐라는 건데 앞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2를 더해 주시고 여기다가 1을 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던 2는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C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렇게 예를 들어서 있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막대기들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 그래서 나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나한테도 들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들어보고 해서 좀 이해가 되게끔 해주신다라면 좀 더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A, B, C 세 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 허용 4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봐. 요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를 한번 뽑아봐봐. 그러니까 같은 거 여러 번 불러도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 거냐면 불러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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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A, A, B, B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뭐 A, B, C, C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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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B, B, C, C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A, C, C, C B는 안 뽑고 아니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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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들을 한번 바꿔볼게. 이해는 안 될 거야. 근데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한번 이해해봐.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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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짝대기. 자, AAAA를 요렇게 바꿔봤어요. 뭐 암호 같기도 한데. 자, AABB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ABCC는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슬슬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생길 건데, 자, 삐삐삐삐는 짝대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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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얘는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좀 이제 계시겠죠? 그러면 A, B, B, C 이거 한번 바꿔봐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맞았다라면 이제 이해가 된 거겠고요. 쌤, 전 네가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문자의 종류가 지금 몇 개냐면 총 3종류예요. 그 3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짝대기가 2개만 있으면 돼. 요 자리는 A자리, 요 자리는 B자리, 요 자리는 C자리인 거죠. 요 자리는 무슨 자리야? 짝대기 앞에 있는 자리니까 A자리잖아. 동그라미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니까 A가 4개 있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짝대기 앞에는 A자리고 짝대기랑 짝대기 사이는 B자리잖아요. 그러니까 A 2개, B 2개 이렇게 있는 거야. C는 없고. 자, A자리, B자리, C자리잖아요. A 하나, B 하나, C 2개. A자리, B자리, C자리잖아요. A 없고 B 4개, C 없고. A 없고 B 2개, C 2개. 그러면 자, 여긴 지웠어. 반대로 한번 가보자. 이해가 됐다라면 요 자리가 A자리고 요 자리가 B자리고 요 자리가 C자리잖아요. 그러니까 A가 하나, C가 3개. 이거는 A 2개, B 없고 C 2개. 그러면 여기는 A 하나, B 2개, C 하나. 요렇게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의 가지수가 결국은 A, B, C 세 종류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4개를 뽑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될 건데 그것은 이것들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무조건 4개고 짝대기가 무조건 2개예요. 그래서 4개의 동그라미와 짝대기 2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고요. 이 6칸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4개를 골라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들이야. 그럼 남은 2칸에다가는 뭘 집어넣겠어? 짝대기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B, C, C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같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자리냐? 6자리다. 왜 6자리냐? 동그라미 4개랑 짝대기가 2개니까 총 6자리가 필요하다. 동그라미는 왜 4개가 필요하냐? 4개 뽑았으니까 4개가 필요하다. 짝대기는 왜 2개가 필요하냐? 문자가 3종류이기 때문에 그 3개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2개의 짝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4 더하기 3 빼기 1 그러니까 4 더하기 2죠. 4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짝대기. 여기서 짝대기가 2개인 이유는 종류가 3개였으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짝대기의 개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서 6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4개의 자리 동그라미가 들어갈 4개의 자리를 선택해 주는 것과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는 같다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 하시게 되면은 문자가 n개가 있는 거야. n개의 문자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때는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r이 n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에서는
R이 N보다 더 커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C를 여러 개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R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이 짝대기랑 동그라미로 바뀔 건데 요게 뽑은 문자의 개수니까 4개를 뽑았으면 동그라미가 4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5개를 뽑았으면 동그라미가 5개 있을 거고. 그러면 알개를 뽑았으면 동그라미가 알개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가 몇 종류냐면 N종류란 말이야. 그럼 그 N종류의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짝대기가 N-1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N-1개의 짝대기와 알개의 동그라미를 합쳐주면 칸수가 나올 거고요. 그 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알개의 자리를 골라주면 그 자리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고 남은 자리엔 짝대기가 들어가면서 동그라미와 짝대기가 배치가 끝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와 짝대기가 배치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문자와 대응되면서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복조합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사과, 배, 복숭아였나요? 그걸로도 설명을 해보고 짝대기로도 설명을 해봤는데 필요 없어. 그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3H4라고 주어졌을 때 이거를 6C4로 그럼 6C2로 바꾸어 줄 수 있으면 돼. 그게 우리한테는 일단 중요한 거야. 되겠죠? 일단 그것부터 되실 수 있도록 요거는 공식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이 문제로 주어졌을 때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요 내용은 그냥 요걸 이렇게 바꾸어 주는 그 과정에서만 이제 쓸모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할 필요가 굳이 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니들이 학교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올 건데 분명히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미리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설명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중복조합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다라는 거고요. 알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쓰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구해낼 거다. N과 R을 더해서 빼기 1을 하고 왜 빼기 1을 하느냐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빼기 1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붙어있던 R을 C 뒤에다가 똑같이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으면 이거 계산하는 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쨌든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 자체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 문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또 보시게 될 건데 너무 중요하죠. 이거 지금 중복조합이라는 내용 자체는 수능에서도 다른 내용들과 같이 섞이지 않고 지 혼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중복조합 문제는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 내신에는 뭐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까지 중복조합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두셔야 되냐면은 편법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출제가 너무 잘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니들 점수를 위해서 편법까지 준비를 하시고 알려줄 겁니다.
내가 경우의 수 파트 들어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형화 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형화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고 유형화를 해서 편법을 사용을 하는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괄호 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근데 음이 아닌 정수인 해. 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0부터예요. 그러니까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고 z가 0 이상이다라는 거죠. 인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봐봐. 3개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1 더하기 1 더하기 8, 그 다음에 2 더하기 5 더하기 3, 그 다음에 0 더하기 0 더하기 10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4 더하기 0 더하기 6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야. x, y, z 8개. 그래서 x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8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얘는 xx y z x가 2고 y가 5고 z가 3이라서 더해서 10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났더니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은 x, y, z 세 종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0개를 뽑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세 개의 종류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는 중복 조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3H10 문자 3개잖아. 3 여기 10 적혀 있잖아. 10 그리고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야. 이 문제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야. 그러니까 H 쓸 거야. 유형하죠. 그리고 편법입니다. 요거 보고 3 쓰고 요거 보고 10 쓰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고 딱 보자마자 3H10 그럼 3H10을 바꿔주는 건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 2개 더해. 그리고 빼기 1 해.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거 똑같이 써. 근데 12C 10보다는 12C2로 바꾸는 게 계산이 편할 거고 요 계산은 12 곱하기 11 나누기 2니까 66. 이때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얘를 얘로 바꾸는 거.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66이라고 하는 건 다 니들 몫이야.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 일단 공식부터 알아두라고. 공식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공식도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된다고 일단. 그럼 진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유형화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편법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그래서 3H1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쌤 얘도 3H10인가요? 3개 10이니까 3H10. 자, 이 편법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기 적혀있는 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반드시 0 이상의 정수라는,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 하에서 방금의 편법 3H10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러하지 않다라면 얘는 지금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수를 얘기하고요. 자연수는 1부터죠. 0부터가 아니라고. 그래서 3H10을 못 써.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정상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1 넘기고 1 넘기면은 x-1이 y-1이 z-1이 0 이상이 될 거예요. 이때 x-1을 x''로 y-1을 y''로 z-1을 z''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넘겨서 y는 y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겠고요. z는 z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얘들을 y에다가 z에다가 얘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x 프라임이 0 이상, y 프라임이 0 이상, z 프라임이 0 이상이 되게끔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1번 문제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되면서 3개랑 7이네 3의 2치 7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치환하는 과정조차도 생략해버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잖아? 1, 1, 1이잖아? 그것들이 다 여기 있었던 거지. 요거 다 더해서 3이었잖아. 요거 다 더하면 3이잖아. 그걸 넘겨서 빼서 7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더해서 빼버려서 7 끄집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쓰지 마. 이런 것도 쓰지 말고 다 쓰지 마. 중복 조합 문제네. 아, 근데 0 이상이 아니네. 그래도 상관없어. 1, 1, 1 다 더하면 3 빼. 그러면 3개 3H 얼마? 7.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와, 쌤, 막 이런 게 어딨어요. 와, 개쩔어요. 뭐 다양한 반응들 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시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어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뭐 나만 알려주는 와우 판타스틱한 유니크한 그런 풀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 쌤들께서도 알려주실 수 있고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다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 이거 안 알려주면 니들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알려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에요. 남들도 이미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걸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게 뭐 학교 선생님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편법을 알려주시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모양새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학원 선생님이 이거 안 알려주시고 계시면은, 그 뭐 교육 철학의 차이인 거니까. 그쵸? 아무튼, 이렇게 바로 2번 역시 바로 편법으로 땡겨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쌤, 여기가 1, 1,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들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예제 7번을 안 하고 예제 8번으로 먼저 넘어갔다가 예제 7번을 갈게요. 자, 다음 방정식에서 x랑 y랑 z가 이번에는 1 이상, 2 이상, 3 이상이다 라는 건데 상관없어. 어쨌든 요거 딱 보자마자 이거 중복 조합 문제네. 아, 근데 0 이상이 아니네. 하지만 괜찮아. 얘들을 다 더하는 거죠. 얼마? 6.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빼버린다고. 그럼 얼마? 4가 되죠. 문자 몇 개? 3개. 계산했더니 얼마? 4. 이거 무슨 문제 유형이라고? 중복 조합 문제 유형이라고. 그래서 3H4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편법화가 되셔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3H4는 3이랑 4랑 더해서 1 빼면 6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4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6C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5로 문제가 마무리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편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이번에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더해서 빼는 뭐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지. 뭐? W제곱.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제곱이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8이었던 거야. 그리고 x, y, z, w는 다 0 이상인 거지. 그럼 바로 편법 들어간다고. 문자 몇 개? 4개. 더해서 얼마? 8. 그리고 이 문제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 하시면서 4H8 계산하시면 답 나온다는 거죠. 저기에 제곱이 없었다라면 0 이상이다라는 조건 하에서 다음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Z제곱이 있어. 이런 건 안 배웠단 말이야. 여기 범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배웠는데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안 배웠어.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근데 W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일단 W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X도 Y도 Z도 0 이상이지만 W도 지금 0 이상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가 될 수 있는 거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W에다 그냥 0을 집어넣어 버려. W가 마음에 안 드니까 W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그래서 W에다 0 넣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 돼버리고요. W가 1인 경우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 돼버리고요. W가 2인 경우는 W 제곱이 4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고요. W가 3인 경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W가 3이면 제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1 되는데 문제는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 걸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이후의 것은 볼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거는 풀 수 있거든. X, Y, Z가 0 이상이야. 그리고 3개 더하기 그러면 뭐 3H8 얘는 3H7 얘는 3H4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뭐 뺄 것도 없었고요. 바로 편법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W제곱이 있어서 까다로웠었던 건데 그래서 그거부터 치고 들어간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그러면 이제 W가 사라지겠죠. 자, 3H8입니다. 3H8은 요거 두 개 더해서 빼기 1 하시면 10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는데 이거보다는 10C2가 편하다. 그러면 5, 9, 45 되겠고요. 더해서 빼기 1하고 7 붙여주는데 이거보다는 9C2가 편하다. 그래서 9, 4, 36 되겠고요. 두 개 더해서 빼기 1 하는데 뒤에 거 붙여주고요. 이거보다는 6C2가 편하다. 15가 되겠습니다. 60 더하면은 96. 그래서 96까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복조합 대표적인 유형, 방정식의 정수 근의 개수죠. 그것을 예제 6번, 7번, 8번에 걸쳐서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딸려있는 문제 옆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까지 또 문제가 또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유형, 크게 보면 다 하나의 유형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제 9번, 예제 10번, 예제 11번 이렇게 뜯지 않잖아. 그냥 한 가지로 보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거는 더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들어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제 9번입니다. 자, 집합 x의 원소, y의 원소 확인하시고요. x1은 x의 원소고요. x2도 x의 원소일 때 다음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x1과 x2 얘들은 정의역의 원소다. 이게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x에서 y로 간다라는 게. 자, 그러면 정의역 x는 1, 2, 3이고요. 공역 y는 4, 5, 6, 7인데 바로 1번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x1이랑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랐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x1이 선택한 y가 되겠고요. 이거 y입니다. 이거 x 아닙니다. 이거 y입니다. x가 x1일 때의 y. 그러니까 x1이 선택한 y다라는 거죠. 얘는 x2가 선택한 y입니다.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다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골랐을 때 그것들과 대응되는 y도 서로 다르다. 이 뭔 말이냐? 을이 지켰다라는 거죠. 네가 4를 고른다라면 나는 너에게 4를 양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을 하겠다. 즉 의리를 지켰다. 즉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1대1 함수. 의리 지키는 거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가 선택한 거 빼고 남은 의리 지켜야 되니까 3가지.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셔서 24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입니다. x2가 x1보다 더 크다이면, 그러니까 x에서 두 개를 골랐는데 만약에 2, 3을 골랐다라면 얘가 x2, 얘가 x1이라는 거죠. x1, x2. 큰 게 x2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작은 x1이 고른 y보다 큰 x2가 고른 y가 더 크다. 그러니까 큰 거는 큰 거랑 대응된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이죠. 그쵸? 네. 작은 거는 큰 거랑 하면 안 돼? 그쵸?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작은 남자가 꼭 작은 여자랑만 결혼하라는 법은 없잖아. 작은 남자가 큰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얘는 작은 남자는 작은 여자랑 큰 남자는 큰 여자랑 이렇게 대응된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거죠. 예.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키 작은 남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뭔 말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 지금 짝대기를 그어야 되잖아요. 3개 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줘야 돼.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뭐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그 경우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4, 5, 6, 7 4, 5, 6, 7 중에 숫자 하나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4, 5, 6, 7 중에 아무거나. 뭐? 5? 오케이. 또 하나 불러와봐. 뭐 할까? 4, 5, 6, 7 중에 또 하나 불러와봐. 뭐? 7? 그럼 또 하나 불러와봐. 뭐 할까? 뭐 4 할까? 자, 골랐어. 그러면 1은 4로 가. 2는 5로 갈 거야. 3은 7로 갈 거야. 왜? 큰 놈은 큰 놈끼리 붙어 먹으라잖아. 우리가 고르는 건 이렇게 3개를 골랐지만 X들이 알아서 지들 짝을 찾아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뽑으면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지가 알아서 찾아가거든. 왜?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를? 문제에서 대소를 혹은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주면 그 문제는 조합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순서를 정해줘. 그럼 난 뭐만 하면 되겠어? 나는 뽑기만 하면 되지. 뽑기만 하는 게 뭐야? 조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뭐 어떻게 뽑더라도 1이 갈게, 2가 갈게, 3이 갈게 지가 알아서 정해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뽑아서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4C3 4가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대소를 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 4를 선택했을 때 2가 4를 선택해도 돼. 왜? 같아도 된다 그랬거든.
더 큰 x가 더 작은 x랑 이렇게 크고 작은 x들이 있을 때 그 크고 작은 x들이 선택한 y랑 큰 게 더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조합은 조합인데 같을 수도 있으니 중복될 수 있다. 그러니 조합 중에서도 중복 조합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해서 빼기를 하시면 6이고요. 뒤에 거 그대로 붙여주시면서 6C 3은 20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까지 보시면서 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봤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답을 구해내는 것에서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너무너무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다 깨고 유형화를 해야 돼서 유형화를 하고 편법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특정 유형에 불과한 거고 대부분의 유형들은 일단 먼저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도 이해 안 되는데 그걸 따지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쌤 이거 무슨 문제인가요?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 그것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쌤 이거 모르겠어요. 절대 경우의 수 파트를 잘 하실 수 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최대한 문제를 이해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냥 무작정 다 모른다가 아니라 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식의 접근. 그냥 이게 경우의 수 파트는 푸는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풀기가 다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풀려고 했어. 근데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안 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선생님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풀이를 설명해 줘. 요런 풀이를 설명을 해주셔. 자, 시험 보는 날 이 문제가 나왔어. 니들은 이 풀이가 떠오를까? 이 풀이가 떠오를까? 어떤 풀이가 떠오를 것 같니? 당연히 이 풀이가 떠오른다고. 니들이 처음에 떠올렸던 그 풀이가 떠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은 질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 풀이가 맞는 풀이일 수도 있고 틀린 풀이일 수도 있죠. 틀렸다라면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틀린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으셔야 될 거고요. 맞긴 맞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수정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야,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써. 왜?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풀이를 확실히 버리시고 새롭게 배우는 풀이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시험 보는 날 결국 또 이 풀이가 떠올리면서 이 풀이로 풀다가 못 푼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풀이로 풀면 풀리겠냐? 시험 날이라고 해서? 안 풀리겠지. 그래서 이 풀이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게 틀렸거나 옳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 풀이에 대한 어쨌든 분명한 왜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부를 하시면서 또 다른 풀이를 준비를 해 주셔야 시험날 결국 이 풀이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다른 단원들, 다른 파트들, 다른 교재들, 다른 뭐 미적이나 그 다음에 뭐 수원수투라던가 그런 파트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가 동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해서 조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